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신 속도랑 용량,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고요. 꽤 많은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통신 속도는 변조 속도랑 같아요. 이렇게 변조 속도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우선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모노비트는 1비트고요. 디비트는 2요. 트리는 3, 쿼드는 4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우선 됩니다. 신호 속도는요, bps로 표현돼요. 신호 속도는 변조 속도 곱하기 변조시 상태 변화수예요. 상태 변화수가 1일 경우에는 변조 속도와 bps가 속도가 똑같겠죠. 변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파형을 디지털로 변조하는 그 단위를 의미하는 거고, bps는 실제 전송되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조 속도랑 신호 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변조하는 만큼 전송이 되니까. 하지만 변조 시의 상태 변화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호 속도는 달라지겠죠. 바로 이 상태 변화수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1비트 같은 경우는 2 위상이에요. 2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위상이 두 개인데,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발현되는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이렇게 시작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 1비트예요. 왜 그러냐면 1비트는 어때요? 한 칸을 의미하고 여기엔 0하고 1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파형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2비트는요. 얘는 4위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트 수가 두 개니까 01, 10, 11, 10 01이 되겠지? 이렇게 총 4개의 경우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야? 2비트는 총 4위상이 되고, 얘는 보호로 따졌을 때 2비트는 2배, 3비트는 3배, 4비트는 4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변조 속도 곱하기 단위당 비트 수를 적용하면 돼요. 변조 속도는 분의 1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가 한 단위 신호일 경우에 보호 속도는 bps의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되셨죠? 자, 3비트가 한 단위 신호일 경우에 보호 속도는 bps의 3분의 1이 된다. 4비트니까 4분의 1이 된다. 다 모르셔도 돼요.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쿼드 비트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몇 비트요? 4비트요. 변조 속도가 1600 보호예요. 이때 데이터 신호 속도는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요? 1600 곱하기 4요. 6400이요. 끝. 다음 문제요. 8위상 2진폭이래요. 8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3비트가 되겠죠? 2진폭이라고 하는 거는 2위상이에요. 기본 뭐야? 1비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3비트 더하기 1비트 해가지고 4비트가 표현이 되는 거고, 2400 보호를 이 속도로 보내려면 곱하기 4 하면 돼요. 요건 좀 까다롭긴 하죠. 4위상 2진폭이니까 약간 값이 다르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bps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8위상이래요. 8위상이라고 하는 건 몇 비트요? 네, 3비트요. 맞죠? 2의 3승은 8이니까. 그럼 얘는 뭘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1600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다음에 통신 용량 공식이에요. 종종 출제됩니다. 이건 샤논의 정리고요. 이 통신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신호 대 노이즈 비예요. 즉, 신호가 높아지면, 시그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대신에 노이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도는 떨어지겠죠.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공식 C는, 이건 밴드위스예요. 대역폭, 그 다음에 로그 2에 1 플러스 시그널 대 노이즈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밴드위스, 대역이 높아지거나 시그널이 높아지면 되겠죠. 그죠? 주파수 대역폭을 늘리거나 잡음비를 줄인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해가지고 신호 전력을 늘리거나 잡음을 줄여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출제돼요.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언어예요. 여기에서는 뭐 통신 규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한국어를 쓰시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통신을 하려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표준화된 약속된 언어가 프로토콜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선 구문이 있어야 돼, 구문. 그 다음에 의미요, 타이밍이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전송 형식이나 보호와 신호 레벨을 규정한다. 이거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데이터 전송 형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구문이에요. 문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의미는요. 여기에서 보내지는 얘네 문법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타이밍은요. 속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송 데이터의 형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전송 데이터의 형식 또는 전송 형식 어떤 걸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정확한 적정한 속도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구문, 의미, 타이밍 세 가지. 시험 문제 허블나게 출제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됐죠? 자, 프로토콜의 기능은요. 단편화, 재결합, 캡슐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순서 제어, 주소 지정, 다중화, 경로 제어. 다 해, 얘가 다. 다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OSI라고 하는 거는 개방형 시스템 인터페이스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개방형 돼 있죠?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인터넷을 접속할 때 필요한 규격이 있는 거예요. 접속할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속할 절차에 따라서 우리 7계층으로 어디에서? ISO에서 여기에서 정의를 했어요.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예요. 얘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얘가 1계층이에요. 얘가 7계층이에요. 물대네트, 셰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총 7개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나머지 다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돼. 뭐만 아시면 되냐면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면 실제로 주소를 할당해요. 그래서 얘는 경로 설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 설정을 하고요. 경로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택배 주문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우리 집 주소요. IP 주소요. IP가 주소니까. 맞죠? 자, 그럼 주소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을 알았어. 그럼 뭐 해야 돼? 택배를 갖다 줘야 되겠지. 맞아요? 거기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TCP와 UDP예요. TCP가 바로 Transmission Control 프로토콜이에요. 즉 전송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셨죠? 우리가 우선은 택배를 주문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쿠팡에 가입해야지, 그지? 그게 이제 물리계층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링크는요. 쿠팡에서 우리 집에 배송이 가능하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할 때 주소를 넣어요. 그러면 기사님이 가지고 와요, 우리 집에. 세션은 뭐냐면 이 배송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현 관리는요. 택배 왔습니다. 또는 문자가 오겠죠. 이런 것들. 응용 계층은요. 실제로 얘네를 주문할 수 있는 쿠팡 홈페이지를 응용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인데 네트워크 계층에서는요. 뭐예요? 경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 프로토콜이 IP예요. 전송 계층에는요. 실제 전송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사용하는 아이는 바로 TCP와 UDP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얘는 신뢰성을 보장해요. 얘는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UDP가 나쁜 거야? 아니죠. 예를 들어보죠. 제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근데 인증서를 받는 도중에 1비트의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무결성이 손실이 되죠. 이때 다시 전송하라고 요청하는 게 TCP예요. UDP는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요. 음악을 들어요. 영상을 보는 도중에 1비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눈이나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넷플릭스 보는데 1비트 오류 난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만약에 오류가 났다고 해서 얘가 인식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그러고 싶니? 아니죠. 그 정도는 무시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UDP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단위 신호당 비트수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이름 뭐라고요? 1, digit, 3, quad. 위상으로 치면 2, 4, 8, 16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곱하거나 나누면 돼. 보호가 나오면 곱하고요. BPS가 나오면 나누면 돼요. 됐죠? 자, 샤논의 정리요. 밴드위스 로그 2의 1 플러스 S per N이에요. 뭐야? 시그널 신호와 밴드위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도는 높아진다.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요. 구문, 의미, 타이밍이요. 문장이 있어야지. 걔 의미가 있어야지. 시간 맞춰서 보내야지. 당연한 내용이죠. 다음에 OSI 7 레이어, 물대네트 셰표, 됐죠?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만 하시라. 네트워크 계층은 경로를 설정해요. 얘는 IP 프로토콜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료가 왔다 갔다 해요. TCP와 UDP를 써요. 끝.
이것만 아시면 5문제 맞히실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